주간계획표 작성하는 방법하고 실행법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주간계획표를 딱딱하게 작성하면 안 되고 좀 유연성 있게 좀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도 지킬 수 있게끔 유연성 있게 지키는 계획표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주간계획표죠. 사실상 이제 주간계획표가 있게 되면 일일 계획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일 계획표는 이제 수정만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주간계획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주간계획표 합니다. 주간계획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특히 이제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애들이 예비고1이지만은 거기 거의 고1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주간계획표를 갖다가 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데 안 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간계획표가 없어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간계획표를 꼭 작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주간계획표를 갖다가 일주 단위로 반드시 좀 짤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대학별 표준 공부 시간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동안 애들 교육지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갖다가 좀 세세하게 해놨어요. 최상위권 대학이라 그러면은 평소에 1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시간이 보면 어떻게 돼요? 한 4시간 정도 나오죠. 사실은 거기 수학은 한 3시간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필수 공부 시간이 절대 공부 시간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게 한 5시간 정도 나오는 게 좋습니다. 방학 때는 곱하기 2 정도로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정도 사이즈로. 근데 중상위권, 그 다음에 중위권별로 제가 시간을 조금씩 줄여놨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공부를 해버릇하지 않아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정도만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성적이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안 하죠. 제가 강조하는 게 기상 6시입니다. 기상 6시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제가 해줄 거예요. 되게 대충 얘기해 보면은 6시에 일어나면은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뇌가 활성화돼서 오전 9시부터 뇌가 활성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9시라는 건 학교 시간에도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웬만한 회사나 공공기관도 다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상 6시는 진짜 규칙적인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짤지 모르겠다. 어디에 짜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임테이블을 조금 하나 제시했거든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짜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종이에다가 짜가지고 관리할 걸 좀 원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손으로 쓰게 되면은, 손하고 뇌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을 기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계획표 자체가 머리통 속에 있어야지, 어떤 기기에 의존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 계획표 예시인데, 6시에 일어나면 기상하고 영어 독해하게끔 해놨죠. 사실은 아침에 영어 독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샤워를 따뜻한 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영어 듣기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등교할 때 걸어가면서 영어 단어로 외우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제가 조금 더 실어놨을 텐데 거기 거실에다가 꽝꽝꽝꽝 이렇게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밥 먹으면서 얘가 듣든 안 듣건 간에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거 하나씩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나온 듣기를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적어놨죠. 그리고 공부 스킬을 간단히 적어놨는데 만약에 이제 국어 수업 같은 거 듣고 있다. 근데 선생님이 딴소리 한다. 그러면 영어 단어로 외우겠다는 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 낭비가 없겠죠. 주간계획표를 크게 한번 예시해 봤는데요. 여기 한 일과 시간에 겹치기로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여유있게 3칸 정도 또는 변경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칸을 좀 여유있게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한 장을 들고 다니면서 꼭 보면서 체킹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표에 변동이 생겨도 바로바로 체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가 써보다 보면은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약속은 했지만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둡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시간표에 옮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면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힘들어요, 좀 사실은. 자기가 직접 써봐야지 어떻게 대처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간 계획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표 배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반성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반성 시간을 저는 1시간 정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1시간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뭘 못했고 뭘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돼요. 약점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성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 됩니다. 이게 지키든 안 지키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 지켰을 때 약간의 찔림 현상이 있죠? 그 찔림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간계획표 작성은 반드시 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주간계획표는 제가 유연성 있게 작성할 수 있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은 기상 6시 강조했습니다. 왜냐면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3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비로소 뇌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9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주 1회 정도는, 주 1회 1시간은 반드시 그 반성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반성 시간이 없게 되면은 계획표에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반성 시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약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점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약점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본 내용은 그 첫다이 예비 고1 무료 버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지금 배포 중이니까 하단 설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